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티격태격.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강원도 내에서는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현재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정덕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두영 강원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강원경찰청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하고요. 독립된 세 개의 경찰 그룹이 국민들의 안전과 또 이 권익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나름 애쓴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인지 이정덕 교수님께서 먼저 특징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치경찰제도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게 경찰권을 부여하고 네.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먼저 살펴봤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그림 안에서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은 증대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이원화로 가기로 했던 안이 일원화로 가게 되면서 조금 우여곡절은 좀 있었지만요. 네. 경찰의 어떤 힘을 뭐 약화시킨다든가 뭐 네. 이런 쪽의 인위적인 것보다는 경찰의 역량을 갖다가 좀 높여주는 취지다라고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에서는 적잖은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제가 오늘 우선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자치경찰이 시행되면은 최일선에서 가장 큰 업무를 감당해야 될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 9월에 경찰법 개정안이 상정을 했는데요. 이 경찰법 개정안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지자체 청사경비 업무라든가 주치자 보호 업무라든가 이런 네. 지자체 업무를 살짝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래갖고 우리 강원도 내 직장협의회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네. 그래서 일부 보완은 됐지만은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하기 싫고 귀찮고 어려운 일은 경찰한테 전가될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대나 파출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직도 매우 불만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조직을 개혁이나 혁신을 하려면은 그 조직에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치안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때 하는 건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세계 최고의 치안 강국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이렇게 4분 5열시키고 이런 것은 굉장히 내부 직원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네. 자, 지자체의 업무를 떠넘겨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터뷰에서도 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관해서 이정덕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신지 좀 네, 궁금합니다. 그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뭐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저희 이제 코너도 또 티격태격이고 해서 제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쪽은 아니고요. 문제점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오늘 찬성 쪽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치경찰제도라는 것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중간에 우여곡절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자치경찰제도가 지금까지 이제 준비를 해오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뭐 일부 아쉽다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21대 국회 들어오면서 법 개정 속도가 좀 빨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좀 이제 졸속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찰관분들께서 사실은 4만여 명 전국적으로 4만여 분 이상께서 이제 이상 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놓고 보면 이 자치경찰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국민들이라든가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역 밀착형 치안을 통해서 뭐 업무는 좀 늘어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과거보다 이제 좀 더 도민들에게 다가서는 경찰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또 좋은 쪽을 생각해 주신다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가더라도 사실은 좀 대의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찬성이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경찰제도에서도 충분히 주민을 위한 밀착형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의 업무에다가 또 다른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경찰 인력이 부족하고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럼 지금 강원도 내 경찰관을 갖다가 최소한 50% 이상 증가를 시켜야지만 그런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 예.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좀 이제 그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저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뭐 여당이라든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 자치경찰제를 진행하면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그 이야기가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네.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국가정보원의 이제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앞으로 한 3년쯤 뒤에 이제 경찰이 이제 네, 네. 최종적으로 넘겨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경찰에서 사실은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또 검찰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개혁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좀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큰 그림에서 놓고 보게 되면 경찰이 사실은 이제 지금 세 개의 조직으로 이제 국가경찰,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이제 그 자치경찰로 이제 세 개로 이제 쪼개지는 형태가 네. 사실은 뭐 큰 그림에서 보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이제 굳이 뭐 권력의 비대화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조직이 또 이제 또 검찰이라든가 국정원의 개혁 과제 또 이제 이 다른 기관에서 있던 여러 가지 권한을 또 넘겨받게 되면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뭐 권력기관 개혁의 네. 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방향은 네. 일단 방향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자체 업무가 넘어오면서 업무가 과중이 되고 그리고 또 업무 처리 중에 지휘 감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 처리에 혼선이 초반기에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가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흔히들 네, 얘기를 네, 하는데요. 네. 한 지붕에 국가경찰, 수사경찰, 그리고 이제 자치경찰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지붕 세 가족이기 때문에 네. 초창기 업무 그 혼란은 좀 있더라도 네.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한 지붕에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극복이 가능하겠죠? 네, 지금 뭐 그 제가 볼 때는 경찰청장님이 오늘 이제 또 발표를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제 좀 표명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면은 사실은 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검찰이라든가 이제 국가정보원의 문제보다도 사실 이제 경찰 내부에서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과연 이제 지금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면 네. 예산이라든가 이제 인사권이라든가 징계권과 관련되는 문제도 사실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네. 또 이제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도경찰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7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7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한 명이에요. 예, 지금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아마 제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놓고 보면 좋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자치경찰 제도를 갖다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이제 어떤 그 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차단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시범 운영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 그 강원지방경찰청에서도 그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들어가려고 도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부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아직 그 TF팀이라든가 그 운영팀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해결 과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자치경찰이 일단 그 준비단이 이제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단이 이제 출범할 거고요. 준비단이 출범하면 사실 이제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도는 강원도만의 좀 그 특성이 좀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 준비단에서 시간이 좀 촉박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제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제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운영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그걸 즉시 좀 반영을 하는 쪽으로 좀 과제들이 좀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추후에 좀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두영 회장님, 이정덕 교수님 오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